예, 안녕하세요. 선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회원 정보가 제주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했더니 역시 그분 맞으시네요. 지난번에 제 앞으로 제주도 귤 보내주셨죠?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이제 뿌듯해하고 고맙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 표현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전체 직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한 서너 번, 두세 번인가요?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큰애 수학 문제하고 작은애 독서 지도 문제입니다. 큰애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 전반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학에서 조금 이제 힘이 든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진도를 잘 못 따라가죠. 진도를 잘 못 따라가면요. 학습지고 뭐고 다 끊으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랑 같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학교 중에 문제집 한두 권 정도 장만하셔가지고, 진도에 맞춰서 아이가 복습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방문관리교사가 온 학습지나 이 아이가, 나름대로 어떤 진도를 정해놓고 하는 공부나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이 계획을 세워서 하루 일정 분량씩 스스로 해나가는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아이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그냥 차라리 없애고요. 그냥 오로지 학교 그러니까 교과서의 진도에 맞는 그 문제집 있죠. 이제 학년 다 갔으니까 이제 내년에 4학년이 되나요? 4학년 1학기 문제집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물론 이번 겨울방학 때는 4학년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3학년 2학기, 조금 더 욕심내면 3학년 1, 2학기 문제집 한 권 장만하셔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3학년 걸 완벽하게 끝내십시오. 4학년 때 가서 이제 지금 겨울방학 때 미리 대비해서 4학년 거 예습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1년 동안 수학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은 수학 문제집 3학년 거 구하셔가지고요. 아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고 약한 지점 발견하게 하고 그 모자라는 지점 어머니가 발견하면은 그걸 아이한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이거 말고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구체물을 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어쨌든 구체물을 주든지 아니면 이 아이한테 다른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만져지거나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설명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같이 최대한 모르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번 겨울방학은 꼭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3학년 것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자신감이 들어야 4학년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급해가지고 4학년 거 미리 예습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3학년 거 아이랑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서 애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3학년 때 어려워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 지금 보면 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야 4학년 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3학년에 대한 어떤 기초가 완전히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은데 4학년 거를 미리 배우는 것은요. 무의미합니다. 미리 배워봐야 어차피 이렇게 이거 훑듯이 배울 것이고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요. 또 그렇게 해봐야 이 아이가 4학년 올라가면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3학년 거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주의 집중을 해서 3학년 문제를 풀면서 이 아이가 기초를 잡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병행해서 이 아이는 지금 연산이 좀 약하다고 하니까 연산을 하되 1000만 단위 연산은 잘해도 12화 연산을 할 때 꼭 손가락을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아이가 연산을 시작할 때 이 가르기 모으기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가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아이는 지금 가르기 모으기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이미지 계산법 그 속성평 상하 이거 하나씩 보면서 이거 사실 너무 쉽거든요. 4학년이 보기에는 이제 3학년 지나서 이제 4학년 되는 애가 보기엔 너무 쉬워요. 그러다도 이 아이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이게 1단위 네가 이게 다른 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한 게 있으니까 우리 이번 방학 때 그거 보완하자. 그거 하면은 수학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제 나머지 공부 또는 이게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도 그걸 수긍하고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아이한테는 가르기 모으기가 중요한 만큼 이미지 계산법과 병행해가지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런 걸 좀 해주십시오. 그 놀이식으로 이 아이 이렇게 유아라고 생각하시고 6세, 7세들도 이제 가르기 모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헷갈려 하는 거니까,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거는 장풍 게임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숫자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풍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9란 숫자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9란 숫자를 가지고 하면 엄마가 자, 5 하면 애는 4, 3 하면 6 하는 식으로 서로 빨리빨리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9의 보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빨리빨리 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문제는 엄마가 내고. 그러니까 종이 문제 푸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낫고요. 어머니가 없을 때는 너 혼자서라도 이렇게 막 놀아봐라. 3 몇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수학 실력이 는다. 라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면요. 아이가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그냥 네모칸 채워 넣어가면서 그렇게 그 연산 공부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라고 하면은 이제 15 가지고 자 7 하면 몇, 8 하면 몇, 9 하면 몇 이렇게 해가지고 10보다 큰 수 또는 20까지도 20대의 어떤 숫자까지도 이 보수 게임을 하면서 아이와 같이 이렇게 그 연산에 대한 기본 어떤 연산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놀이 겸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미지 계산법을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장풍놀이를 해가면서 아이가 기초 연산에 대해서 풍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3학년 1, 2학기 거 완전하게 복습하는 것. 이거 이번 겨울방학 때 유의 깊게,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가 그 수학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일정한 그 수준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어려운 상태로 계속 가느냐, 이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학습지를 모두 끊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아이 수준에 딱 봤을 때 한 7, 80점 나오는 그 수준의 어떤 문제집 한두 권, 복습용은 한 권이면 되겠네요. 한 권을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1학기 한 권, 2학기 한 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랑 같이 풀어보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5살짜리인데요. 읽기 독립 바라지도 않는다고 적었는데 안 바라도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읽기 독립인 이런 말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읽기 독립이 뭡니까? 사실 그런 말 있지도 않고요. 누군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이걸 처음 만들어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다시 말해서 이 아이한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막 읽어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읽기 독립까지 가는 그 많은 어떤 노력 끝에 읽기 독립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노력을 덜한 상태에서 자꾸 읽기 독립만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뜻대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습니다. 읽기 독립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읽기 독립을 하든 말든 어머니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매일 일정한 시간 꾸준히 책 읽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가 꾸준히 글을 연재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제가 이제 올해까지 했던 강연들 중에서 몇몇 강연을 모아가지고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독서 지도와 관련된 그 단원을 어머니께서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독서 지도와 관련된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짧은 답변, 10분, 20분짜리 답변만 가지고는 한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분명한 건 이제 어머니도 이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광고 방송 동의는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그 책이 좋아지는 광고 방송 핵심은 뭐냐면요. 재밌게 책 읽어주기가 핵심입니다.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책 읽어주기. 다시 말해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책 읽는 것 자체를 놀이로서 느끼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이 아이가 책 읽는 것 자체를 놀이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까지 그 책보다 그림 그리기 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한테 그거 말고 책 읽으라 라고 일부러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는 그 최대한 어머니가 이제 직장 지금 보니까 사무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장이잖아요. 집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 꾸준히 읽어주는 것. 그 정도로 역할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책들을 계속해서 안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성향이 그림 그리거나 만지거나 조작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런 어떤 조작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혼자 있을 때 그림 그리기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그냥 게임기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정상적인 그리고 너무나 이상적인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빠를 읽어주면 애가 책 뺏는다 그랬죠? 이런 게 교육의 기회입니다. 어떤 거냐면 오빠를 책 읽어주는데 책 뺏어서 나도 읽어줘라고 하면은 이 아이한테 하는 것이 야 오빠인데 왜 그래? 네가 왜 뺏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책 이렇게 너도 이제 책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듣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듣고 싶어 하면은 꼭 읽어줄게. 근데 이거 오빠 먼저 읽어주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오빠 먼저 읽어주고 나 읽어줘 하든지 싫어 나부터 읽어줘 하면은 오빠한테 양해를 구해서 동생이니까 먼저 읽어주자 해서 동생한테 읽어주고 난 다음에 오빠한테 또 읽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날 이제 그걸 이제 읽어주면서 다음부터는 약속을 정해서 너부터 읽어주든지 오빠부터 읽어주든지 그렇게 하자. 둘 다 이렇게 동시에 읽어달라고 하면은 엄마는 읽어주고 싶어도 읽어줄 수 없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체를 이 아이가 책은 싫은데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를 뺏기기 싫으니까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실 책도 오빠한테 책 읽어주는 것 그것도 좀 부럽고 또 그러니까 엄마를 그러니까 오빠한테 뺏기기 싫다는 그런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감정을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아직까지 뭐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 억제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래 이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오빠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 읽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책 들고 엄마 이거 읽어줘. 이런 상황을 만들면 돼요. 6살짜리 애, 44살짜리 애가 벌써 읽기 독립하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책 읽어주고 재밌는 책 갖고 얘기해주고 계속해서 책을 주제로 가지고 그러니까 읽으라고 아니라 읽어주고 어머니께서 그걸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이제 남편분도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만 걱정이 될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왜 걱정하시죠?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뭔가 부지런히 적어야 된다 그랬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우리 딸이 이제 제 딸이 적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 동화책을 보고 베끼는 것, 그리고 그림 보고 베끼는 것, 해서 또는 새로운 그림 그리는 것, 또는 다른 그림책 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림책 읽기보다는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 이런 거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뭐 조급하지도 않고 이 아이는 차근차근 그걸 좋아하면서도 책도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드렸네요. 더 말씀드릴 거 없죠? 예, 더 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스피드매스 얘기 나왔는데 스피드매스는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기본 연산을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스피드
매스를 하면서 연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연산의 재미를 느껴가는, 좀 더 재미있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하는 거지. 어머니가 보기에 좀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으면은 스피드 매스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계산법하고 이렇게 장풍 게임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이 가르기 모으기 수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 제 강의 동영상, 거기서 독서 지도와 관련된 것들, 그거 꼭 읽어보시고요.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력, 다시 말해서 이제 수학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 강의를 꼭 보셔가지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어떤 그런 궁금증, 어머니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그런 궁금증을 다 해소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